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40이고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많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했네요. 아들 하나 있는데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이렇게 헤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희는 아이 키우는 평범한 부부였거든요. 여느 부부처럼 각자의 일을 하며 애 키우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어요. 결혼 10년 차가 되어보니 신혼 초의 애틋한 감정은 사라졌지만 아이 크는 거 보면서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저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결혼 생활에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남편이 아이를 하원시키는 날이었어요. 제가 한창 회사 일로 바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매일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 돌보는 것은 남편이 거의 다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던 남편과 바쁘다는 핑계로 못 놀아줘서 미안한 우리 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남편에게는 오늘 또 늦는다고 해놓고 시간 맞춰서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긴 어쩐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있어야 할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 깜짝 놀라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무슨 못 올 곳을 왔냐고 했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을 오랜만에 보는 거라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별일 없었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은 잘 놀았다며 아들이 성격이 활발해서 친구들하고 잘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선생님은 회사 일로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말투가 이상하게 거슬렸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일찍 끝나서요 라고 했고 선생님께 언제 한번 식사하자고 했어요. 선생님이 저희 애를 봐준 지 1년 정도 되었지만 식사 대접한다고 해놓고 바빠서 못했거든요. 선생님은 괜찮다고 바쁘신데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애를 데리고 저희는 오랜만에 외식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애를 일찍 재웠어요. 그리고 남편과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봐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냐고 물었지만 제가 모르는 친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못 들어오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아마 못 들어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장례식장에 갔고 저는 혼자 잠을 잤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남편이 안 들어온 거예요. 전화해보니 이제 들어오고 있다 하더군요. 주말이란 저는 좀 늦장을 부리려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깨서 배고프다고 저를 보채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아침을 차려주고 먹는 거 지켜보고 있으니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피곤해서 어떻게 하냐고 아침 차릴까?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피곤하다고 밥 생각 없다며 잘 테니 깨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자는데 시끄러울까 봐서 애 데리고 친정에 잠깐 다녀오기로 했어요. 친정은 차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나가는 길에 세탁소에 남편 양복을 맡기기로 했어요. 저는 상갓집 다녀오면 항상 입은 옷은 바로바로 세탁하거든요. 남편은 미신이라고 괜한 짓 한다고 하지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심해서 나쁠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특히 아이가 있어서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어지간하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남편 양복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주머니에서 여자 팬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땡땡땡, 어제 상갓집 간다고 나가더니 누구랑 먼짓거리를 했길래 이게 들어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물어볼까도 싶었지만 사실대로 말해줄지 의문이었어요. 이게 누구 것인지 직접 밝히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패턴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서로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적은 없었어요.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고 해도 사생활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믿음도 없다면 당장에 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 전까지는 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제 성격을 알고 있는 남편은 안심했는지 패턴은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더군요. 잠금을 풀고 톡을 봤는데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톡을 나눈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우리 아들의 어린이집 선생님이더라고요. 자기야, 아까 깜짝 놀랐지? 조금 그래도 스릴 있고 좋던데? 그건 그래. 그래도 조심해야겠어. 마누라 눈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당신 마누라가 뭐라고 해? 아니,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냥 내 느낌이 좀 그래. 그냥 느낌이야? 그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눈치가 빠른 여자가 어떻게 1년을 눈치를 못 채냐? 내가 보기에는 자기 마누라 눈치 진짜 없어. 그건 그렇고 아까는 놀라기도 놀랐지만 웃음 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 자기 마누라 진짜 멍청하더라. 어떻게 지 남편 애인한테 식사 한번 하자고 하냐? 그건 그래. 내가 그랬잖아.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진짜 멍청하다고. 하여튼 진짜로 밥 한번 같이 먹을까? 그래, 먹자. 자기야, 그런데 오늘 나오면 안 돼? 엄청 보고 싶다.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오랜만에 일찍 끝났다고 외식하자고 해서 미안해. 치, 됐어. 나 삐질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이따가 밤에 내가 핑계대고 나갈게. 응, 빨리 와야 해. 알겠지? 응, 이따 연락할게. 저는 여기까지 읽고 당장 남편을 깨워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작사를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딱 잡아댈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둘이서 바람 피우고 있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를 눈치 없는 바보 천치로 여기는 그것들한테 처절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현장을 잡으려고 했죠. 그리고 만약 남편을 깨워서 말하다 보면 분명 큰 소리가 날 게 뻔하잖아요. 제 아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인데 만에 하나 상처로 남으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났어요. 저는 일단 통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옮겨놓은 뒤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오랜만에 손주 왔다고 좋아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엄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표정이 안 좋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다고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혼소송 시 유책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로 정말 반쯤 정신이 나간 것처럼 지냈어요. 회사 일은 당연히 손에 안 잡혔고요. 특히 남편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열심히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통 내용을 빠짐없이 확보했어요. 그리고 둘이서 같이 있는 모습을 사진 찍었습니다. 뒤를 캐면 캘수록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아들 데리러 다니면서 아들 어린이집 선생하고 바람을 피우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어요.
금요일에 아들 하원시킬 때 그 여자에게 내일 토요일에 만나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친정엄마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주말에 아들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제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걸 보시더니 친정엄마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저는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여하튼 그렇게 토요일 저녁에 횟집에서 만났습니다. 횟집에 들어가서 일단 모르는 척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회를 시켜서 아무렇지 않게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이것들이 제 눈치 살살 보며 지네들끼리 눈을 마주치며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어떻게 하나 보려고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자리를 피해줬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화장실을 갔죠. 한참 뒤에 자리로 돌아왔고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어요. 너희 둘 바람피지. 내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냐? 라고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두 것들은 깜짝 놀란 듯 아무 말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간장을 남편에게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선생밤을 한 대 쳐 올렸고 초장을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야, 어린이집 선생이라는 것이 학부모랑 바람을 피냐? 나는 필요 없으니까 이놈 너 가져라. 너희 둘이 한번 잘 살아봐. 알겠지? 라고 했어요. 남편은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그 여자도 미쳤냐고 하더군요.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바보로 하네? 니들 1년 동안 만난 거 나 다 알고 있어. 너희들 두고 봐. 내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줄게. 라고 하고 횟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대충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이 전화를 계속 해대더군요. 안 받으니 문자로 제가 잘못한 거라고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집으로 오라더군요. 짜증나서 주말 내내 전화기도 꺼놔 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큰 충격을 받으셨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지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친정으로 찾아오지는 않더군요. 아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방으로 들어와서 횟집에서 녹음한 걸 들었어요. 일부러 조용한 방으로 주라고 해서 그런지 아주 잘 녹음되었더군요. 자기야, 나 좀 떨리는데? 괜찮아. 내가 다 밑밥 깔아놨어. 나 오늘 피곤해서 가기 싫다고 했어. 마누라는 지가 싫다고 하는 나를 억지로 끌고 온 걸로 알고 있어. 가뜩이나 눈치 없는 여잔데 그렇게까지 했으니 절대 모르지. 그래, 우리 자기 엄청 똑똑한데? 그럼 오늘 밤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애는 처가에 갔다며. 혹시 단둘이 집에 있으면 마누라랑 그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럼 자기 용서 안 해? 절대 안 하지. 자기를 두고 딴 여자랑 절대 안 해. 그리고 마누라 얼굴만 봐도 짜증나. 이따가 또 상갓집 간다고 하고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마누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조용히 밥 먹자. 녹음한 것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죠. 월요일이 되었고 저는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를 보시더니 이야기 다 들었다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여자가 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대요. 원장 선생님이 몇 번을 확인했지만 절대 아니라고 울면서 그러는데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그 여자가 왔고 저는 그 여자한테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적이 진짜 없냐고 물었어요. 그 여자는 하늘을 맹세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걸 듣고도 지금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횟집에서 녹음한 걸 틀었어요. 녹음 내용을 다 들은 원장 선생님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당장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 남녀 문제인데 무슨 권리로 상관하냐고 하면서
어린이집이 여기만 있냐고 그만두면 되지 않냐고 하고 나갔어요. 원장 선생님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선생이 그랬으니 자기 잘못도 있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교육청에 고발하고 자기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했고 동시에 그 여자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변호사님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교사 같은 경우 가정에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 학부모와의 분류는 악질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남편 회사에도 다 퍼뜨려버리고 회사를 못 다니게 만들려고 했지만 남편이 그러면 양육비를 어떻게 주냐고 봐달라고 하더군요. 대신 재산 분할을 제게 유리하게 했고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 중에 그 여자한테 만나자고 해서 한번 만났어요. 물어볼 게 있었거든요. 남편 정장 속에 있던 팬티에 대해서요. 남편이 집에 입고 오는데 그럴 리는 없었고 그 여자가 집어넣은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걸릴 게 뻔한데 왜 그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누라인 척 하는 게 꼴보기가 싫었대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지만 뒤이어 한 말을 듣고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죠.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인데 자기 앞에서 자기 남자한테 팔짱까지 끼고 자기야 여보야 하는 게 꼴보기가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미친 여자라서 그랬던 거였어요. 도대체 어떤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저런 생각을 할까 의문이었어요. 하긴 가정 있는 유부남과 만나는 여자가 제정신일 리는 없죠. 이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잠깐 한눈 판 거라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요. 잠깐 한눈? 나는 너의 그 잠깐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다 썩었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할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너랑은 죽어도 다시 시작하는 일 없다 했어요. 그 뒤로는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보여주네요. 그래도 아이한테는 잘하는 좋은 아빠였거든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가정을 파탄냈으니 좋은 아빠는 절대 될 수 없는 인간이죠. 벌써 3년이나 지난 일이네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일을 떠올려도 아무렇지 않네요. 이제는 완전히 남인데 괜히 저만 열올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친정 부모님은 재혼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결혼 안 하려고요. 결혼 생활에 질려버렸거든요. 지금은 아들을 바라보고 살려고 해요. 그러다 나중에 친구 같은 편한 남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려고요. 솔직히 지금 그런 사람이 옆에 있기는 해요. 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